짜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독일어 강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렉션 7, 격집의 동사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격집의 동사는 독일어에서 그렇게 중요한 문법은 아니고요. 문법이라기보다는 그냥 어휘를 배우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격집의 동사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격변화, 1격, 2격, 3격, 4격, 격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격집의 동사란 특정 동사가 특정 격과 결합을 한다. 특정 동사는 반드시 특정 격으로만 쓰인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뭔 소리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오늘 7이라는 숫자가 처음 나왔는데요. 7이라는 숫자는 독일어로 sieben, sieben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본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제가 선택한 제목은요. Du hilfst mir nicht. Ich bitte dich. Du hilfst mir nicht. Ich bitte dich. Du hilfst mir nicht. Ich bitte dich. 너는 나를 안 도와주네? 나 너한테 부탁해. Du hilfst mir nicht. Ich bitte dich. 자, 우리가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빨리 본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우리가 보고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 나온 동사부터 공부를 하죠. 축하하다라는 동사예요. Gratulieren. Gratulieren. gratulieren 이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둘 게 있어요. 이 gratulieren 하게 되면 무슨 iren으로 끝나는 동사는 항상 무슨 iren의 강세가 있다. 이 말이 뭐냐? 이건 gratulieren도 아니고 gratulieren도 아니고 gratulieren. 그래서 항상 이은 이 부분에 강세가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Gratulieren. Gratulieren.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장 해석이 되시죠? Der Lehrer gratuliert dem Schüler. Der Lehrer gratuliert dem Schüler. 선생님이 학생에게 축하한다. gratulieren 축하한다. 우리나라 말에서 어때요? 누구누구에게 축하한다. 삼격이 뒤에 와야겠죠? 그래서 der Lehrer gratuliert 학생에게니까 학생은 남성이니까 der, des, dem, den, dem Schüler 이렇게 삼격이 와주었어요. 그러니까 학생은 선생님에게 감사하겠죠? 축하해줘서. Der Schüler dankt dem Lehrer. Der Schüler dankt dem Lehrer. danken, 누구누구에게 감사하다. 당연히 삼격이 뒤에 와야겠죠? 그래서 der Schüler, 학생이 dankt, 선생님에게. 선생님은 남성이죠? der, des, dem, den. 그래서 남성 삼격 them이 왔습니다. Der Schüler dankt dem Lehrer. 그래서 gratulieren, danken. 우리나라 말에서도 누구누구에게 축하하다. 우리나라 말에서도 누구누구에게 감사하다. 삼격이기 때문에 독일어도 마찬가지로 삼격이 와야 되겠죠? Ich gratuliere dir. Ich gratuliere dir. 나 너한테 축하해. 나 너 축하한다. Ich danke dir. Ich danke dir. 나 너한테 고마워. 그래 고마워. 이제 여기서는 너한테 굳이 우리나라 말에서는 그렇게는 잘 안 쓰는데 어쨌건 논리적으로는 너한테 축하하니까 너한테 고마워 그 말을 해줘서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둘 다 뒤에 삼격이 와야겠죠. 그래서 du dir dich dir du dir dich dir 삼격이 둘 다 나와줬습니다. 야 축하한다 너. Ich gratuliere dir. 고마워 너. Ich danke dir. 자, 어려운 게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예문을 보기 전에 또 중요한 기본 동사 두 가지가 나왔죠.
우리가 공부할 기본 동사는요. suchen, 찾다, finden, 발견하다. 이 finden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영어의 find처럼 생겼죠? 독일어도 똑같아요. 영어의 find하고 독일어 finden하고는요. 의미나 쓰임이나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나오는 suchen 하게 되면 찾다, 어딨나 두리번 찾는 거고요. 밑에 있는 finden은 여기 있구나. 그렇게 찾는 것, 즉 발견하는 찾는 걸 의미해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뭐 둘 다 찾다 어딨냐 찾는 것도 찾다고 여기 있구나 찾는 것도 찾는 건데요. 독일어에서는 이거 상황에 따라 잘 구분해서 쓰셔야 합니다. 두리번 어디나 찾는 건 suchen. 여기 있구나. 이렇게 발견해서 찾는 건 finden이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하기 전에 먼저 finden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finden 같은 경우 한번 나는 찾는다부터 그들, 당신 그들은 찾는다까지 하게 되면 ich finde, du 원래대로라면 어때요? 에 n이 떨어지고 뒤에 st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du findest. 근데 어때요? 트스트 이런 촌스러운 발음 우리 안 하기로 했죠? 발음이 너무 세기 때문에 사이를 그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에를 첨가해줘서 du findest. as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대로라면 findest. 촌 싫어.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에를 넣어줘서 er findet. Wir finden, ihr findet, sie finden. 여기까지는 다 여러분이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현재 규칙 변화 배울 때 동사의 현재 규칙 변화를 배울 때 arbeiten 같은 경우 t 이렇게 끝난 그 어간이 t로 끝나는 말은 발음상 트스트 이렇게 앉기 위해서 e를 사이에 붙여준다. 그걸 여러분께 복습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잔소리를 했습니다. 다시 앞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그러면 예문을 보게 되면요. Die Frau sucht den Mann, aber die Frau findet den Mann nicht. 이제 여러분 다 이해가 되죠? Die Frau, 그 여자는 sucht, 찾는데요. 두리번 어린나 누구를요? Den Mann, 그 남자를 찾는데요. 그 남자를 사격이 와야 되겠죠? Der, des, dem, den 남성 사격이 왔고요. Aber die Frau 그 여자는 findet 발견을 하느냐 못하느냐 den Mann nicht 그 남자를 발견 못한대요. 역시 그 남자를 발견하다니까 der, des, dem, den Mann 남성 사격이 왔어요. Die Frau sucht den Mann, aber die Frau findet den Mann nicht. Die Frau sucht den Mann, aber die Frau findet den Mann nicht.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 den Mann 이런 부분 die Frau 독일어는 남성, 여성, 중성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말할 때는 어때요? 인칭대명사로 이걸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인칭대명사로 바꿔봤어요. 그 여자는 그 남자를 찾는다. 그러나 그 여자는 그 남자를 찾지 못했다.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남자를이니까 er, ihm, ihn 사격이 와야겠죠. 그래서 여기 둘 다 in이라는 말이 됐습니다. Sie sucht ihn, aber sie findet ihn nicht. Sie sucht ihn, aber sie findet ihn nicht. 아직 인칭대명사 격변화 안 해오고 정관사, 부정관사 격변화 안 해오신 분들은 어리둥절하실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아직 다 안 외워졌다면 앞에서 반드시 복습을 하고 이후에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어요. 대부분 독일어 동사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말하고 나오는 게 비슷해서 우리나라 동사 뒤에 에게라는 말이 필요하면 독일어에서도 에게를 써주면 되고요. 우리나라 말 동사 뒤에 을르리라는 말이 필요하면 독일어에서도 을르리라는 말을 써주면 돼요. 즉 독일어 동사의 80% 정도는 아니야 90% 정도는 우리나라 말하고 그
격이 뒤에 삼격이 오느냐 사격이 오느냐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제가 말했듯이 그런데 98, 90%만 그렇다고 했죠. 문제는 뭐예요? 이 8, 90%에 해당되지 않는 10%, 20% 동사들이 우리나라 말하고는 좀 쓰임이 다르고요. 바로 이 쓰임이 다른 예외적인 몇 가지 동사를 공부하는 게 바로 이번 강의 3격 지배동사 그리고 다음 강의 4격 지배동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보시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독일어의 대부분의 동사들은 우리나라 말과 쓰임이 비슷해서 우리나라 말에서 3격이면 독일어도 3격, 우리나라 말에서 4격이면 독일어도 4격인데 극히 일부 동사들은 우리나라 말하고 3, 4격 쓰임이 다르다. 그래서 이 3, 4격 쓰임이 다른 것을 우리는 배운다. 그 가운데 3격 지배동사, 4격 지배동사를 배우는데요. 3격 지배동사는 항상 우리나라 말하고는 달리 항상 뒤에 3격이 나오는 동사고요. 4격 지배동사는 우리나라 말하고는 달리 항상 뒤에 4격이 나오는 동사를 문법적인 이름으로 3격 지배동사, 4격 지배동사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아, 힘들다.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다른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나온 단어는 helfen, 돕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어때요? 누구를 돕다, 무엇을 돕다, 사격이 나오죠? 그런데 독일어는 달라요. 독일어는 우리나라 말은 누구를 무엇을 돕다지만 독일어는 누구에게 무엇에게 도움을 준다 그래서 항상 helfen은 뒤에 3격이 나오는 대표적인 3격 지배 동사입니다. 거기다가 불규칙 동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돕다부터 당신, 그들은 돕는다까지 하게 되면 ich helfe. du 원래대로라면 helfst가 돼야겠죠. 그런데 불규칙이기 때문에 du hilfst. er, s에서도 원래로는 helft가 돼야 되는데 불규칙이기 때문에 hilft. wir helfen, ihr helft, sie helfen. 여기는 뭐 규칙하고 똑같으니까 do하고 er, sie, s만 알아두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돕다, 3격 지배 동사이자 불규칙 동사예요. 반드시 우리가 외워야겠죠? 돕다, 기본 동사 중에 기본 동사겠죠? Du hilfst, er hilft. Du hilfst, er hilft.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짠! 그러면 구체적인 예문을 한번 볼게요. Der Schüler hilft dem Lehrer und der Lehrer dankt dem Schüler. 학생이 선생님에게 도움을 주고 선생님은 학생에게 고마워한다. hilfs 다음은 항상 3격이 와야 되죠. Lehrer, 남성 3격, der, des, dem Lehrer. danken 동사, 당연히 뒤에 3격이겠죠. 학생에게 der, des, dem Schüler.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요. Der Schüler hilft dem Lehrer und der Lehrer dankt dem Schüler. Der Schüler hilft dem Lehrer. 학생이 선생님에게 도움을 주고 der Lehrer dankt dem Schüler. 선생님은 학생에게 고마워한다. 그 다음 예문 볼까요? Hilft der Schüler auch der Lehrerin? Hilft der Schüler auch der Lehrerin? Lehrerin, 여성명사죠? 그런데 왜 여기가 der가 왔어요? 앞에 hilft, 돕다라는 동사, 3격 지배 동사이기 때문에 여성 3격이 와야겠죠? 학생은 여자 선생님에게도 도움을 주느냐, 즉 그 학생은 그 여자 선생님도 돕니? 우리나라 말에서는 을리지만 독일어는 helfen 동사, 3격 동사이기 때문에 여성 3격 die, der, die 중에서 der Lehrerin 이 되었습니다. Hilft der Schüler auch der Lehrerin? Hilft der Schüler auch der Lehrerin? 그 학생은 그 여선생님에게 도움을 줘.
그 여선생님에게도 도움을 줘. auch. 또한 역시 부사죠. Ja, der Schüler hilft auch der Lehrerin. Ja, der Schüler hilft auch der Lehrerin. 자, 이걸 이제 인칭대명사로 한번 바꿔보았어요. Der Schüler라는 말을 그냥 er로 받았습니다. 그는 그 여선생님에게도 도움을 줘. Ja, er hilft auch der Lehrerin. Ja, er hilft auch der Lehrerin. 이번에는 der Lehrerin을 인칭대명사로 바꿔볼게요. 그는 그녀에게 도움을 줘. 그녀에게 sie, sie. 3격이니까 ihr가 와야겠죠? Ja, er hilft auch ihr. Ja, er hilft auch ihr. 그래서 저는 지금 문법적인 연습을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문장을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세 가지 문장을 제시를 했는데요. 학생은 여자 선생님에게 도움을 주느냐?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학생 여자 선생님을 받아보았고요. 그 다음 문장은 이 der Lehrer을 e어로 받아보았고요. 맨 마지막 문장은 der Lehrerin을 이어로까지 받아보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언어란 짧게 말하면 간략하게 말하면 말할수록 좋죠. 즉 짧게 말하면 말할수록 편리하게 말하면 말할수록 좋은 게 언어예요. 물어볼 때는 이렇게 길게 물어보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연습을 위해서 이렇게 길게 느려뜨려 보았지만 사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맨 마지막 제일 짧은 문장으로 대답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학생은 여자 선생님에게도 도움을 주니 그는 그녀에게도 도움을 줘. 이렇게 언어는 되도록이면 짧게 말하는 게 좋아요. 바람직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문법적인 연습을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맨 마지막 문장으로 바로 입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Ja, er hilft auch ihr. 다음 예문을 볼까요? Ich helfe dir, aber warum hilfst du mir nicht? 따지는 문장이죠. Ich helfe dir. 난 너한테 도움을 주는데, aber 그런데 warum hilfst du mir nicht? 너는 왜 나한테 도움을 안 주니? 나는 너를 돕는데 너는 왜 나를 안 돕니? warum 이라는 의문사가 처음 나왔죠. warum 왜 영어의 why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warum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어휘겠죠. Er hilft ihr, aber sie hilft ihm nicht. Er hilft ihr, 그는 그녀에게 도움을 주는데, aber sie hilft ihm nicht. 그녀는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역시 남성 3격 er, ihm, in 남성 3격 im으로 받쳐줬다는 거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 주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중요한 격집의 3격집의 동사가 하나 또 나왔네요.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울 3격집의 동사는요. gehören, gehören 좀 어려워 보이죠? 강세는 여기 오게 됩니다. gehören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오게 되고요. 누구의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누구누구의 이격인데 독일어에서는 gehören이 3격 지배 동사이기 때문에 한국말과는 달리 항상 gehören 뒤에는 3격이 와야 된대요. 그러면 나는 누구의 것이다 부터 그들은 당신은 누구의 것이다까지 동사 변화를 한번 해볼까요? Ich gehöre, du gehörst, er gehört, wir gehören, ihr gehört, sie gehören. 그래서 누구누구의 것이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런데 이걸 좀 억지스럽게 3격으로 표현해 보면 누구누구에게 속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속해 있다, 누구의 것이다. 그래서 이 gehören은 뒤에 반드시 3격만이 나올 수 있더라. 예문을 볼까요? Das Buch gehört dem Lehrer. Das Buch gehört dem Lehrer. 그 책은 선생님의 것이다. 그 책은 선생님에게 속해 있다. 그래서 여기는 선생님에게 남성 상격이 와야 되기 때문에 dem Lehrer 이해되시죠? Gehört der Kugelschreiber der Lehrerin? Gehört der Kugelschreiber der Lehrerin?
gehört der Kugelschreiber der Lehrerin? 그 볼펜이 여자 선생님의 것이니 여자 선생님에게 속해 있니?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자 선생님에게, 그러니까 여성 3격 der Lehrerin 이 왔죠? Gehört der Kugelschreiber der Lehrerin? Gehört der Kugelschreiber der Lehrerin? 그건 그녀의 것이야. 그녀에게 속해 있어? Ja, das gehört ihr. 아니, 그건 그녀에게 속해 있지 않아. 그녀의 것이 아니야. Nein, das gehört ihr nicht. Ja, das gehört ihr. 그녀에게 der Lehrerin. 여성 3격이니까 여성 3격 인칭대명사 ihr로 받을 수 있어요. Ja, das gehört ihr. 그녀의 것이 아니면 그녀에게 속해 있지 않으면 Nein, das gehört ihr nicht.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gehören이란 말은 누구 것이야? 라고 물어볼 때 굉장히 자주 쓰이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뭐 누구에게 속해 있다 라고 표현을 하면 조금 어색한데요. 어쨌건 독일어에서는 이 gehören 동사 그리고 앞에 배웠던 helfen 동사 다 기본 동사 중에 기본 동사예요. 제가 그 규칙 불규칙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독일어에서 중요한 기본 동사일수록 사용 빈도가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기본 동사일수록 불규칙일 확률이 높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동사들 앞에 말한 helfen이라든지 gehören 필수 동사이므로 반드시 알아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 한번 또 물어볼게요. Gehört dir das Buch? Gehört dir das Buch? Gehört dir das Buch? 그 책, 네 거니? 이 말이에요. 독일어식으로 표현하면 그 책이 너한테 속한 거니? 원래대로 하게 되면 gehört das Buch dir? 이렇게 말해야 돼. 우리가 배운 대로 순서가 맞죠. 우리나라 말처럼 우리나라 말 순서대로 하게 되면 gehört das Buch dir? 그 책이 너의 것이니 너에게 속했니? 우리나라 말로 치면 이런 식으로 말해야 순서가 맞는데 반드시 알아두세요. 독일어에서는 일반 명사와 대명사 이건 dier는 인칭 대명사죠. 일반 명사와 대명사가 이렇게 같이 쓰일 때는요. 반드시 대명사가 일반 명사 앞에 이렇게 와야 돼요. 이건 나중에도 배울 텐데요. 굉장히 알아둬야 될 필수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다시 차분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gehört dir das Buch? 너에게 그 책이 속했니? 이 순서로 물어보셔야 독일어스러운 어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처럼 gehört das Buch dir가 아니라 gehört dir das Buch 이렇게 어순으로 말해야 된다. 왜? 대명사는 반드시 명사보다 우선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책 내 거야. 나한테 속해 있어. Das Buch gehört mir. Das Buch gehört mir. Das Buch gehört mir. 이렇게 말을 해도 되지만 어때요? 대명사가 뒤에 있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대명사가 이번에는 문장 맨 앞으로 튀어나왔고요. 그 다음 동사 나오고 그 다음 주어인 das Buch가 맨 끝에 온 이런 구조.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런 구조로 나에게 속해 있어 그 책은 이런 식으로 말 안 하죠. 근데 독일어에서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어순이 됩니다. 하나 반드시 알아둘 거는요. 우리가 독일어에서는 주어 동사만 바꾸면 동사, 주어 순서로 되게 되면 의문문이 된다 그랬죠. 끝에 물음표만 이렇게 붙이면 이번에 나왔으니까 알아두세요. 원래 모든 독일어 문장은 주어, 동사, 순으로 의문문이 아닌 이상 주어, 동사, 어순으로 시작이 되는 게 원칙인데요. 가끔씩 아니 아주 자주 주어가 아닌 말로써 문장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사라든지 형용사들인지 이런 대명사 같은 다른 주어가 아닌 다른 말이 문장 맨 앞으로 튀어나오면 반드시 그 뒤는 동사, 주어 순서대로 이렇게 도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둬야 될 문법적 지식이에요. 정리해서 보게 되면 독일어 문장은 주어, 동사 순서대로 말하는 게 원칙인데
가끔씩 아니 자주 주어가 아닌 말로 문장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반드시 그 다음이 동사 주어 순서대로 도치가 되더라. 이건 반드시 알아둬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미야 나에게라는 주어가 아닌 목적으로 문장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동사 주어 순서대로 도치가 되어 있네요. Mir gehört das Buch. Mir gehört das Buch. 자, 그래서 이번에는 gehören 동사 조금 더 공부해 볼게요. 그 다음 문장은요. 굉장히 이 wem gehört 이렇게 나왔죠. 이 wem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그 wer라는 말의 삼격이죠. wer. 그래서 우리가 wem gehört 하게 되면 누구에게 속해 있냐. 즉 누구 거니 우리나라 말로 이거 누구 거니 저거 누구 거니 할 때 습관적으로 wem gehört 그 다음 주어를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연습을 했고요. 각각 뒤에 다른 주어를 넣어볼게요. 열쇠 누구 거니? Wem gehört der Schlüssel? Wem gehört der Schlüssel? 이 열쇠 남성이죠. 그래서 er로 받거나 Er gehört ihm. er gehört ihm 또는 지시대명사, 슈퍼대명사 das로 받을 수 있어요. 그건 그 남자에게 속해 있다. 그건 그 남자 거야. Das gehört ihm. Das gehört ihm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Wem gehört die Tasche? wem gehört die Tasche? 그 가방 누구 거니? die Tasche 여성이기 때문에 sie로 받아볼게요. 그것은 그 여자에게 속해 있어. 그 여자의 것이야. Sie gehört ihr. 이번에는 슈퍼대명사 das로 받아볼게요. 그건 그 여자에게 속해 있다. 그 여자의 것이야. Das gehört ihr. 마지막으로 Wem gehört das Auto? wem gehört das Auto? 그 자동차는 누구의 것이니? das Auto 중성이니까 s로 받아볼게요. Es gehört uns. Es gehört uns. 그건 우리에게 속해 있어. 그거 우리 거야. 이번엔 바로 그건 우리 거야. 슈퍼대명사 das로 받아볼게요. Das gehört uns. Das gehört uns. 우리 거야. 그래서 여기 wem gehört 누구 거야?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요. 여러분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장 해볼게요. Der Tisch gehört uns, nicht euch. Der Tisch 그 테이블은 책상은 gehört uns 우리 거야. Nicht euch 너희 게 아니라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uns 삼켜 wir uns 여기는 euch는 너희 ihr euch 이어의 삼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der Tisch gehört uns 그 책상은 우리 거야. nicht euch 여기에서 이제 앞에 der Tisch gehört가 생략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짧게 니네한테 속한 게 아니야. nicht euch 너한테 속한 게 아니야. 그 남자한테 속한 게 아니야. nicht ihm 그 여자한테 속한 게 아니야. nicht ihr 그들에게 속한 게 아니야. nicht ihnen 바로바로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다 외우고 있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문장 한번 해보죠. Ich gehöre nur mir. Ich gehöre nur mir. 이 gehören이라는 동사는 누구의 것이다. 소유를 나타내기 때문에 내가 주어로 올 일은 별로 없죠. 나는 누구의 것이다. 이런 말. 혹은 너는 누구의 것이다. 이런 말 잘 할 필요가 없겠죠. 보통 이제 그래서 이 gehören은 주어로 물건 같은 그런 3인칭 물건이 올 경우가 많은데요. 사람이 뭐 속한다 그래도 뭐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닌데 단지 그렇게 말할 쓰임이 드문 경우뿐이죠.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Ich gehöre nur mir 라고 이 문장을 갖고 오는 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노래 제목이에요. 뭐 여러분이 그 뮤지컬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히트한 뮤지컬 엘리자벳이라는 뮤지컬 혹시 보셨어요? 거기에서 맨 마지막에 우리나라 말에서는 뭐 나는 나만의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던데 누가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센스 있게 잘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오직 나에게만 속한 사람, 남편 것도 아니고 부모님 것도 아니고 자식 것도 아니고 나는 온전히 나에게만 속해 있는 나만의 것이다 라는 의미여서 이 노래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이고 또 독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뮤지컬 넘버여서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문장입니다. Ich gehöre nur mir.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그 노래. Ich gehöre nur mir. Ich gehöre nur mir. 그 노래를 듣다 보면 그 독일어 버전으로 부른 노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독일어 부를 때 Ich gehöre nur mir가 아니라 mir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뭐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독일 뭐 오페라 같은 거나 독일 뭐 뮤지컬 가사 같은 경우 원래 우리가 너에게는 dear로 발음을 하는데요. 노래를 부를 때 딕션이라고 하죠. 노래를 부를 때는 발음을 좀 더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미어를 미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 여가수가 노래하는 걸 들어보면요, 뭐 Ich gehöre nur mir라고 약간 R 발음을 강하게 발음하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재미삼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이번에 나온 동사는요, 바로 gefallen, 마음에 들다 이 말인데요. 강세는 뒤에 오게 됩니다. gefallen이 아니라 gefallen, gefallen, 마음에 들다라는 말인데요. 사실은 무엇을 좋아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반드시 뒤에 삼격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누구누구의 마음에 들다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 gefallen이란 말 자주 쓰이는 말이에요. 자주 쓰이니까 어떻게 써요? 불규칙이겠죠. 그래서 나는 누구의 마음에 들다부터 그들은 당신은 누구의 마음에 들다까지 동사 변화를 해보면요. Ich gefalle. 원래대로라면 du gefallst가 되는데 불규칙 동사이기 때문에 땡땡이 umlaut가 붙어서 du gefällst. 원래대로라면 gefalt가 돼야 되는데 불규칙이기 때문에 땡땡이가 붙어서 umlaut가 붙어서 gefällt. Wir gefallen, ihr gefällt, sie gefallen. 그래서 이 정확한 단어의 뜻은요. ich gefalle 하게 되면 무엇이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의 마음에 드는 거. Du gefällst 하게 되면 네가 무엇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가 누군가의 마음에 들었다는 뜻. gefällt, 그 남자가 누군가의 마음에 들었다는 뜻이어서 이거 여러분 쓰실 때 의미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문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Das Haus gefällt dem Mann. Gefällt das Haus auch der Frau? Das Haus, 그 집은 gefällt, 누구에게 마음에 든대요. 삼격이 오겠죠? 그 남자에게, 그 남자의 마음에 든다. 우리나라 말로는 자연스럽게는 이격이지만 독일어에서는 그 남자에게 마음이 든다. 좀 한국말 이상하지만 억지로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dem, 그 남자에게 마음에 든다. Das Haus gefällt dem Mann. 그 집은 그 여자에게도 마음이 드니, 즉 그 여자도 그 집을 좋아하니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여자에게니까 der Frau, 여성 상격이 와야겠죠. 그 집은 그 남자의 마음에 들어. 그 집은 그 여자의 마음에도 드니. Das Haus gefällt dem Mann. Gefällt das Haus auch der Frau? 이 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 그 남자는 그 집을 마음에 들어한다. 그 여자도 그 집을 마음에 들어한다. 들어하니라고 물어보는 말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막 주어 동사가 독일어하고 반대가 돼버리죠. 그 집이 그 남자에게 마음에 든다가 아니라 우리나라 말은 그 남자가 그 집을 마음에 들어한다.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 순서도 바뀌고 막 격도 바뀌기 때문에 이거 제가 억지스럽긴 하지만 무엇이 누군가에게 마음에 든다라고 이렇게 억지스럽게 한번 풀어서 의미를 전달드렸습니다. 혼동하지 마시라고 전달드린 거니까요. 유의해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건 그 남자에게 마음에 들어. Ja, es gefällt ihr. 그 남자가 미안해요. 그건 그 여자에게 마음에 들어. 그 집은 그 여자에게 마음에 드니, 그건 그 여자에게 마음에 들어.
Ja, es gefällt ihr. Das Haus 중성이기 때문에 s가 되었고요. 그 여자에게 ear가 와야겠죠? Ja, es gefällt ihr. 그 다음 문장은요. Nein, es gefällt ihr nicht. Nein, 아니야. Es gefällt ihr nicht. 그건 그 여자에게 마음에 들지 않아. 그 여자는 그걸 좋아하지 않아. 이 뜻이에요. Nein, es gefällt ihr nicht. 그래서 이 gefallen도 좀 혼동스럽고 의미가 어색한 것 같은데 앞에서 배운 gehören만큼이나 일상 회화에서 gefallen 엄청 많이 쓰이는 중요 중에 왕중요한 동사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Das Buch gefällt mir. 그 책이 내 마음에 든다. 그 책이 나에게 마음에 든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아까도 배웠죠. 대명사는 반드시 일반 명사보다 앞으로 튀어나가라는 성질이기 때문에 이게 맨 앞으로 이렇게 뿅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더라? 동사 주어 도치가 되더라. Mir gefällt das Buch. Mir gefällt das Buch. Mir gefällt das Buch. 반드시 알아두세요. 다음 문장 볼까요? Die Frau gefällt dem Mann, aber der Mann gefällt der Frau nicht. 오, die Frau gefällt dem Mann. 그 여자는 그 남자의 마음에 들었어요. Aber der Mann gefällt der Frau nicht. 그런데 그 남자는 그 여자에게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그 남자는 그 여자를 좋아하지만 그 여자는 그 남자를 좋아하지 않았대요. Die Frau gefällt dem Mann, aber der Mann gefällt der Frau nicht. 그래서 gefallen 때문에 삼켜 dem Mann, gefallen 때문에 삼켜 der Frau.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B라는 사람이 뭐라고 대꾸를 해줘요? Schade. schade. schade 하게 되면요. 아이고 안 됐다. 불쌍하다. 저런 쯧쯧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이야기, 불쌍한 이야기, 짠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schade, schade, 안 됐다, 짠하다, 쯧쯧 이 말을 반드시 대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회화에서도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Schade. schade. 그 다음 예문 볼까요? Du gefällst mir. Gefalle ich dir gut? Wie gefalle ich dir besser? 아, 이 말도 좀 슬프네요. Du gefällst mir. 너, 내 마음에 든다. Gefalle ich dir gut? 나, 네 마음에 쏙 드니? 나, 네 마음에 드니? Wie gefalle ich dir besser? 내가 어떻게 해야 네 마음에 더 잘 들 수 있을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besser, good이라는 형용사 우리 배웠죠. good의 비교급, 형용사 비교급 더 잘. 영어의 good, better에 해당하는 것처럼 독일어에서는 good, better. 비슷하죠? 너무 엄청 쉽게 외울 수 있겠네요. 그래서 du gefällst mir. 너 내 마음에 드는데 gefalle ich dir gut? 나도 네 마음에 쏙 드니? Wie gefalle ich dir besser? 어떻게 해야 내가 네 마음에 더 잘 들 수 있을까? 그랬더니 B라는 사람이 Quatsch. Quatsch, Quatsch, 헛소리하고 있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넌센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Quatsch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 또는 뭐 내가 말을 할 때 뭐 어떤 말이 헛나와가지고 생뚱맞은 제가 뭐 아까 뭐 그 여자라고 써 있는데 그 남자로 읽는다든지 이렇게 내 입에서 잘못 나온 말도 혼잣말로 Quatsch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생뚱맞은 소리, 뭐 심하게 말하면 뭐 지랄하고 있네, 자빠졌네 이런 말, 이런 정도의 뭐 쌍욕은 아니지만 어쨌건 헛소리하고 있네 이런 말이에요. Quat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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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일상 회화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말이니까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Was gefällt dir? Was gefällt dir? Was gefällt dir? 무엇이 너에게 마음에 드니? 네 마음엔 무엇이 드니? Mir gefällt das Auto. Mir gefällt das Auto. 나에게는 그 자동차가 마음에 들어. 나는 그 차가 마음에 들어. 그 자동차가 마음에 들어. Wer gefällt dir? gefallen은 사물이 마음에 들 수도 있지만 누군가 사람이 마음에 들 수도 있죠. 그래서 wer gefällt dir? 누가 네 마음에 드니? Wer gefällt dir? 그랬더니
Mir gefällt das Mädchen. Mir gefällt das Mädchen. 나 그 여자애가 마음에 드는데 만약에 그 남자애가 마음에 들면 Mir gefällt der Junge. Mir gefällt der Junge. 여기서 보게 되면 나에게 목적어가 나왔네요. 당연히 동사주어 도치가 이루어졌어요. Das Mädchen 하게 되면 여자애를 의미하고요. Der Junge 하게 되면 남자애를 의미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여자애 또는 남자애에 따라서 Mir gefällt das Mädchen. Mir gefällt das Mädchen. Mir gefällt der Junge. Mir gefällt der Junge.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삼격 지배 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격 지배 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열심히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Danke, tschüss.